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설날이라 휴무입니다. 며칠 놀아요. 오늘이 설날입니다. 참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나오는데 72%가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핵무기를 완성을 해서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미리미리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는 해놓고 단 일주일 안에 완전 핵무기 보유국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까지 모든 준비사항을 재처리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핵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일본처럼 그렇게 일주일 안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를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 태세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급변하게 되면은 주둔 군인도 철수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양반 체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체면,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항상 남의 눈치만 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당해보고 이제 혼이 나기 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옛날에 이유루 선생님이 10만 대군 양병설을 이야기할 때 유비무한이라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완전 핵보유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미워서 존경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예를 한번 딱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한국하고 또 다른 나라 패권 국가하고 두 개의 나라를 보고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국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한국의 국익보다는 핵무기 투하를 할 수 있는 도와주는 패권 국가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에 전쟁이 났지만은 한국 조그마한 나라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확전이 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는 사용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로 도와주자.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과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답석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한국이 더 중요한 것인가, 또는 도와주는 패권, 동맹국이라든가 그런 나라가 더 중요한가, 이걸 따집니다. 그렇다면은 핵무기 투하 결정권은
또 원조해주고 패권 국가, 동맹국이 키를 가지고 있다면은, 국익을 따진다면은 한국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나라의 국익이 더 해롭다 하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이 나면은 총알바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토사구팽이라고 하지요.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 나라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에서 지금의 3세대 세습을 해가지고, 다시 또 세습 왕조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배급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공산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배급이 아니에요. 공산은 하고, 배급은 하고. 그런데, 북한의 시장이라는 것이, 거기서는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장마당에서 벌어먹지 않으면은 배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은,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정권이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전쟁이라도 한번 일으키자 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당장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그 현상 유지를 위해서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보를 확보를 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냥 들어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이 그 백두혈통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김한별인가 그 사람이 옛날에 한번 텔레비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는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지고 할 경우에는 그 대책으로 그 백두혈통을 북한 정권에다가 왕조로 옹립을 해서 안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그 3대, 4대 계속 제왕 자리를 세습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되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이런 공산주의 형태로 언젠가는 변경이 된다.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사람들이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통신이 발달되고 문화 문명이 발달되면은 그게 자꾸 사람이 변하고 침투가 됩니다. 정보가 침투가 되면은 북한에서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습제 왕조 시대는 실종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직전에 오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핵 무장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시기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갈라치기 하고 전 세계가 자기 나라,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지금의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국제사회가 좋았을 때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원래 북한에서 이제 양다리 걸치기 등거리 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같이 애교를 한다 해서 가틀 등, 거리 할 때가 한자입니다. 저게 한학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의 친밀감을 유지해서 애교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적당히 유지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어느 것이 더 가깝고 친밀하느냐 할 때 우리는 똑같이 같은 거리로 친밀감을 유지한다. 그런 게 애교 정책이 북한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러시아에서 남조선하고는 이제 모든 경제 협력이라든가 회담 이런 거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우리 원조, 경제 원조하고, 관공 활성화하고, 뭐 군사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다와. 그렇게 북한에서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그래요. 얘기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같은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경제 협력이라든가 관광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끼리 그 경제 활성화, 대화를 하고, 경제 지원도 서로 하고, 경제 성장도 같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경제, 그다음에 평화 이런 것도 대화를 해서 서로 대화 통로를 이어가서 서로 그쪽하고 해라. 그렇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는 배려를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 상당히 좋았잖아요. 중국하고도 같은 거리에서 중국의 수입 수출이 참점증대해가지고 그 친중 관계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이성적인 그 생각으로 그 북한을 달래면서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평화 협정을 하고 도발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게 일차적으로 영순위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배려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 협력도 러시아하고 완전히 군사, 경제, 모든 평화, 모든 것은 러시아하고 이제는 하고 북한하고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차단하고 완전히 영공, 그 다음에 영해, 모든 걸 봉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갈라치기입니다. 세계 나라들의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옛날 국제관계 애교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 판도가, 구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각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NPT 탈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에.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아주 군인 추진력이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깔보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가 속담에 함부로 깔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보가 튼튼해지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안보가 불안하면은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고 안 해요. 경제 불안도 같이 안보 불안이 오면은 경제 불안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핵 보유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은 일본처럼 핵무기 재처리 시설까지 최종 완성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던지.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핵무기를 투하해가지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투하해가지고 한국을 지켜주는데, 동맹 국가가 더 국제적으로, 완전히 애토리가 되고 국익에 해롭다. 그걸 감수하면서 한국에 핵 투하를 해가지고 한국을 지켜주겠어요? 동맹국, 패권 국가가 자기 나라의 국익을 더 생각한다는 얘기죠. 모든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쟁이 나서 북한이 승리를 하든 누가 하든 베트남식으로 중립국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공산화돼서 친러 완전 100% 99% 기울어지는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문제 삼지 말아요. 이거 제가 가산적으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핵무기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